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7억의 주인공, 이소영이 사라졌습니다. 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명단 어디에도, 경기장 어디에서도 그녀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깨 부상 재발설, 구단 방출설, 심지어 출전 거부설까지. 지금 구단 안팎에서는 각종 루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김호철 감독 역시 경기 전 이소영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소영은 부진과 잦은 부상으로 먹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역시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체중 증가, 떨어진 공격력, 그리고 디그 포기 논란까지. 7억 프랜차이즈 스타라는 이름값은 사라지고 코트 위엔 존재감 없는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이소영,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소영의 갑작스러운 실종을 둘러싼 충격적인 상황, 구단 내부에서 퍼지고 있는 각종 루머, 그리고 그녀가 완전히 명단에서 사라지게 된 이유까지 모든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28일 열린 도로공사와 IBK의 경기는 2세트까지 완전히 팽팽한 접전이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IBK 기업은행이 약간 앞서 있었지만 경기 내용만 보면 어느 한쪽이 완전히 우세했다고 보긴 어려웠죠. 하지만 두 팀의 경기 스타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IBK의 외국인 공격수 빅토리아는 사실상 팀의 공격을 도맡았습니다. 2세트까지 무려 17점을 기록하며 팀 전체 득점의 3분의 1 이상을 혼자 책임졌죠. 공격 성공률은 약 50%에 달했지만 실책도 6개나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IBK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세터 김하경의 토스 감각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릴 때마다 빠른 판단으로 빅토리아와 이주아를 번갈아 활용하며 도로공사 블로킹을 효과적으로 흔들어줬죠. 한편 한국도로공사의 강소희는 2세트 들어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2세트에서만 11점을 올리며 공격 성공률 44%를 기록, 팀 내 가장 높은 효율을 보였습니다. 모마 역시 10점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격 성공률이 27%에 그쳤죠. 그럼에도 도로공사는 김세빈과 이지훈의 중앙 블로킹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점차 IBK의 단조로운 공격 루트를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서브였습니다. 김종민 감독이 경기 전부터 강조했던 서브로 흔들기 전략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2세트까지 서브 에이스는 단 한 개뿐이었고 IBK는 조직적인 리시브 운영으로 도로공사의 서브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특히 육서영을 집중 공략한 서브는 초반엔 효과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육서영이 흔들리지 않고 버텨내면서 IBK의 리시브 라인이 점점 안정됐기 때문이죠. 그 결과 2세트까지의 전체 공격 성공률은 IBK가 42.5%, 도로공사가 33.3%로 공격 효율 면에서는 IBK가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3세트는 그야말로 한치 양보 없는 접전이었습니다. 도로공사는 모마와 타나차, 두 외국인 공격수를 동시에 전면에 세워 반격에 나섰고 IBK는 여전히 빅토리아를 중심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양팀 모두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졌지만 결국 승부를 가른 건 집중력의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25대 23, 도로공사가 간신히 3세트를 따내며 세트 스코어를 2대 1로 뒤집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살아난 서브와 모마, 타나차 두 외국인 선수의 공격 부활이 있었습니다. 반면 IBK는 여전히 빅토리아에게 의존하는 공격 패턴을 이어가다 보니 4세트 들어 체력 부담이 변수로 작용했죠. 결국 도로공사가 4세트까지 가져가며 승리를 확정지었고 IBK는 시즌 두 번째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이후 팬들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쏠렸습니다.
바로 이소영의 이름이 명단 어디에도 없었던 것. 그 순간부터 팬들 사이에선 같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방출된 건가? 혹시 출전 거부? 아니면 또 부상? 이번엔 단순한 결장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소영의 공백을 둘러싸고 온갖 이야기가 쏟아졌죠. 경기 전부터 이미 팀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말이 돌았고, 일부 구단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감독이 결단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팬들은 이미 직감했습니다. 이소영의 이름이 명단에서 빠진 순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려. 일부에서는 어깨 부상 재발설이 다시 제기되기도 했지만 구단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는 걸 보면 부상보다는 징계 혹은 사실상 방출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소영이 최근 훈련 참가를 거부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력 저하보다 더 큰 문제는 태도와 의지의 부재죠. 이게 바로 지금의 이소영 논란의 핵심입니다. 7억 원의 스타지만 팀 내 입지는 이미 무너졌고 팬들의 신뢰도 바닥을 친 지 오래입니다. 슬럼프가 아니라 이제는 의욕이 식은 거다. 요즘 배구 팬들 사이에서 가장 흔히 나오는 반응입니다. 결국 이번 명단 제외는 단순한 결장이 아니라 구단이 이제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는 공식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팀 안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도 충격적입니다. 단순한 부진이 아니라 팀 내부 갈등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감독과의 불화, 그리고 훈련 불참 의혹까지 이어지며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구단은 이소영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지만 그녀가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찼다고 합니다. 연습 중 교체 투입을 거부하거나 세터와의 팀워크 훈련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죠. 더 놀라운 건 구단 내부에서 이미 이소영이 팀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팀과 선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최근에는 몸은 있어도 마음은 이미 떠났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분위기입니다. 이건 부상이 아니라 의욕 상실이다. 7억 받으면서 이럴 거면 바로 방출해야 한다. 이런 반응이 커뮤니티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기든 지든 경기 후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은 언제나 이소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실력이 아니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번 명단 제외는 단순한 결장이 아니라 IBK가 더 이상 그를 감싸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김호철 감독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는 말로 변명할 단계조차 지나버렸기 때문이죠. 지금의 이소영은 단순히 부진한 선수도 일시적인 슬럼프에 빠진 선수도 아닙니다. 그저 프로 자격을 잃은 리그 최악의 공격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IBK는 냉정하지만 당연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이소영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7억의 이름값보다 중요한 건 팀의 기강이고 한 명의 스타보다 소중한 건 조직 전체의 균형이니까요. 이소영은 이미 너무 많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부진할 때도 부상 중에도 팀은 기다렸고 팬들도 끝까지 믿어줬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책임이 아니라 변명과 무관심이었습니다. 프로라면 결과로 말해야 하지만 이소영은 스스로 그 자격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팬들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오지? 가 아니라 왜 아직 팀에 남아있지? 로 바뀌었으니까요. IBK의 결정은 늦었지만 결국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이소영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번 명단 제외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사실상 마지막 통보이자 그녀가 다시 코트로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름은 여전히 이소영이지만 그 이름이 가진 무게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봐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